새로운 국회,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면서 4.15 총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사쇼 앞으로 4.15 총선 인천 지역의 판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재선이냐, 새로운 인물이냐, 과연 국민의 선택은 어디로 기울고 있을까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류건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안영근 전 국회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구, 동구, 강화, 옹진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죠.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상정이 되면서 이 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구 확정안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아서 선거구 확정위원회 또한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총선 후보자들은 2월 중에 이 선거구 확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선거구가 다시 확정이 된다면 인천 지역은 어떻게 분리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것 이제 선거구 획정하면 2014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그 기준이 그겁니다. 투표 가치의 등가성. 그러면 똑같은 한 표는 그게 어느 지역이 됐든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결정은 적은 인구수와 많은 인구수 편차가 2대 2를 넘을 수 없다. 네. 이제 그게 주어진 숙제고요. 근데 이제 또 선거구 획정도 선거일로부터 15개월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그게 지난해 1월 말인데요. 그렇죠. 전국 인구가 5,182만 6,287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상하는 이걸 253지역구로 나누면 27만 3,129명인데요. 네. 인천에서도 참 세 군데가 이 상한을 넘깁니다. 그렇죠. 그게 27만 3,129명이 넘어갔는데. 네, 그곳이 첫 번째가 중동 옹진 강화고요. 네. 두 번째가 남동구 을이고요. 세 번째가 서구 갑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세 개의 지역구인데 그나마 남동구 을하고 서구 갑은 서구 을로 좀 떼주고 동을 남동구 을에서 갑으로 동을 좀 떼주면 해결이 되는데 네. 문제는 중동 옹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설 전후로 이제 뭐 말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걸 잘못하면 전형적인 선거구 획정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영어로 게리맨더링이라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첫 번째는 동구를 떼서 미추홀 을에 붙이자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또 나냐면 미추홀 을 인구가 많아지니까 미추홀 을에서 또 갑으로 떼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또 문제가 됩니다. 생기는, 예. 그럼 이제 서로 더 들어오는 동이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정당 간 또 유불리를 또 맞습니다. 민감하게 또 따져봐야 되는 후보 간, 상황이. 정당 간.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또 옹진으로 튀었습니다. 네. 옹진군청이 미추홀 쪽에 있으니까 옹진군을 띄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뭐 이렇다 어떻게 답이 안 나와요. 윤곽은 네. 나오지 않은 상황이군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선거구가 재확정이 된다면 뭐 어떤 후보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거는 일단 선거구가 이 획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네네. 이제 추상적으로 뭐 동구가 미추홀구를 간다, 아니면 뭐 옹진군이 미추홀구로 간다 이런 상황에서 이 중구, 동구, 옹진군의 그 선거구 전체 이 판세를 갖다가 예측하기에는 좀 현재 좀 난감한 그렇군요. 시점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정확한 윤곽이 드러나야 어떤 예.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어떤 뭐 정당이나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인지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뭐 중동 강화 옹진 면적으로만 따지자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중동 강화 옹진이 전통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는 곳인지요? 이 전형적으로 좀 보수적인 성향의 그 투표 성향을 보여준 곳인데, 근데 그 현재 이 중구 같은 경우는 이 영종도에 있는 신도시에 이 젊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투표 성향은 이 보수적이라기보다 상대적 진보성을 띈 그런 곳이기 때문에 현재 그 이 투표 성향은 이 전형적인 보수 편향에서 보수 중도 진보 쪽으로 계속 이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인천 지역 내에서도 이 평균 연령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는 예. 보수 성향이 강했는데
이 영종도를 중심으로 젊은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조금 이 진보 쪽으로도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선거구가 이제 성격이 좀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런데 정말 선거 운동하기 힘든 지역이죠. 옹진만 해도 백령도까지 가려면 이거 잘못하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날 강화도 끼었지 영흥까지 하려면 정말 힘든 지역인데요. 20대 총선을 한번 보면 그때 이 진보 쪽 후보는 예를 들어 이제 조택상 후보가 있었는데요. 네네. 보수 쪽은 분열됐었습니다. 그렇죠. 배준영 후보하고 무소속의 안상수 후보가 분열이 됐었는데 네. 이 보수 쪽 표를 합치면 61%가 넘어요. 뭐 굉장히 뭐 예, 보수의 그 4년 텃밭이다. 전에 뭐 이렇게. 완전히 뭐 그랬죠. 그리고 역사를 보더라도 2004년에 17대 때 한강원 의원이 네. 민주당 쪽으로 되고서는 그 이후로 계속 박상훈 의원이 됐었고 지난 선거에서는 무소속이지만 보수의 안상수 의원이 됐었죠. 참 성격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면 뭐 이번 선거 역시 네, 또 민주당의 이 고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겠군요. 그게 아니라 예. 현재 그 보수 쪽은 많이 분할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표의 분산이 가져오는 예. 이 반사적 이익도 현재 민주당은 기대할 수 바라볼 있는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제 분열이 된다면. 예. 저희 야권이 여러 이 당으로 이제 분열이 된 상황이다 예. 보니까. 예. 네, 그러면은 먼저 이 중동 강화 옹진 선거구 현재 이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 후보자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조택상 예비 후보가 신청을 했고요. 이 조택상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5대 동구청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배준영 예비 후보,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김찬진 예비 후보, 그리고 최부겸, 이현우, 방은정, 고재권 예비 후보, 이 네 후보는 모두 국가혁명 배당금 당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소속의 고군선 후보까지 이렇게 총 8명의 예비 후보가 신청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 예비 후보자들 중에서 눈에 띄는 예비 후보자 아니면 또 뭐 예상을 했던 예비 후보자가 있으신지요? 예상됐던 후보는 뭐 우리 조택상 후보하고 배준영 후보는 너무 당연히 예상됐었고 네. 안상수 현 의원이 분명히 나올 텐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당내 경선에서 끝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남고 참 눈에 띄는 건 국가혁명 배당금 당이죠. 네, 4명의 예비 예.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예, 이름도 참 혁명스러운데 네. 이 당이 너무 많은 후보를 내놔서 어느 지역에서는 이 국가혁명 배당금 당 후보만 등록이 돼 있어요. 아, 다른 한 당은 지역구가. 예비 후보를 안 냈고 그래서 이 당이 뭐냐 하는 이제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요. 나옵니다. 네, 그 국가혁명 예방 배당금 당이 예. 이 보수적인 당이에요. 뭐 당 이름만 봐서는 굉장히 진보 성향, 진보적인 당으로 오해할 수 공약이나 있을 것 이런 같은데. 걸 보면 네. 이 뭐 젊은이에게 다 1,000만 원씩 준다는 그런 예, 몇 당. 천만 원씩 결혼하면 주고 결혼하면은 결혼한 자체만으로도 예, 몇 천만 원씩 몇 천만 주고 뭐 원씩 이런 준다. 오히려 정의당보다 더 진보적인 공약은 또 굉장히 진보적인. 그러나 이 당의 노선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뭐 정의, 뭐 이런 아주 보수적인 내용입니다. 허경영 씨가 당대표니까요. 그렇군요. 네. 네. 굉장히 또 이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 어떻게 예. 보면 이 선거의 이 재미를 더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인 것도 예, 같습니다. 저는 네. 여기 예비 후보들 이렇게 볼 때 네네. 이 중구동구 옹진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 국가혁명 배당금당 예비 후보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그 선거 전체를 볼 때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 좀 뜬금없는 그렇죠. 정당의 예비 후보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예비 후보가 많이 등장할수록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집중이 되는 효과도 있고 또한 이 후보자들로 하여금 유권자들로 하여금 각 후보와 정당에 대한 이 차별과 분별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당 입장에서도요. 네. 이 비례대표를 얻기 위한 3%그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전략적인 이 거죠. 후보를 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아까 이 류건용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 이 당시엔 새누리당이었죠. 이 공천을 받았던 배준영 후보 그리고 이 새누리당 공천을 탈락한 뒤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안상수 후보가 이 배준영 후보를 제치고
이 당선이 됐습니다. 현재는 다시 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상태인데요. 배준영 예비후보가 현재 자유한국당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안상수 후보가 당연히 출마할 것으로 이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두 의원이 다시 또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이 리턴 매치가 이루어질지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 의원이 현재 당협위원장이고요. 예결위원장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당 내에서는 나름대로 거물이죠. 예. 인천시장 출신의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고. 근데 이제 단점이 좀 불리한 점이 몇 가지 있다면 46년생으로 75세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나이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요즘 선거의 기류는 변화죠. 그리고 그렇죠. 물론 늘 선거 때마다 그랬어요. 변화와 혁신 그랬지만 좀 이 젊은 사람들이 후보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 그리고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한국당에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냐 지난 선거처럼, 그러면 또 무소속으로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한국당이 내부적으로 기준을 어떤 명분과 어떤 기준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게 있고, 근데 중동 옹진 강화 같은 경우에 좀 유리한 것이 지금 성격상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분열만 안 되면 이기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완전히 분열된다고 그래서 저번에도 이겼듯이 최악의 경우라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너무 고민을 많이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배준영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젊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표차가 1662표였고 강화 쪽에서 좀 많이 졌습니다. 그러면 내심으로는 이번에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아주 재밌는, 오히려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의 싸움보다 첫 번째 한국당 내부에서의 후보 싸움이 더 재밌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선전이 결승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 안상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거의 상수라고 봅니다. 늘 상수로 놓고 봐야 돼요. 이분은 이제 이 정치 경력을 보면 이 2년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2년 후에 지방 선거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있는데 이 선거 때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 더구나 이 지난번에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대선 후보 경선도 참가하고, 그다음에 당 대표 선거도 나가고, 당내 선거든 공직 선거든 간에 선거마다 빠짐이 없이 출마를 하니까 이번 선거에는 상수로 꼭 등장한다고 좀 봐요. 단 배준영 후보가 이제 경선을 할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안상수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출마한다는 지난번과 선제할 테니까 공천을 못 받을 경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더라도 반드시 출마할 것이다. 경선을 하게 되면 이제 경선 탈락자는 출마가 이제 금지가 되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저는 이 배준영 후보가 이 장점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의 배준영 후보가 정치에 아예 입문하지 않고 신인이었으면 자유한국당의 영입 대상이 되지 않았나 그럴 정도로 좀 이 댐댐이가 괜찮은 분인데,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스텝이 많이 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의원님 멋있어요. 안상수 의원 하면 상수다. 네. 네, 굉장히 당의 입지를 바탕으로 이 굳건한 입지를 갖고 있는 이 안상수 의원인가, 아니면은 이 꾸준히 이 젊은 정치계의 젊은 목소리를 요구하고 있는 이 유권자들의 바람을 받들어서 이 배준영 의원이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 조택상 예비 후보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택상 예비 후보는 이 동구에서 구청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조택상 후보의 선거구 내에서의 입지, 위치, 다른 예비 후보에 비해서 평가는 어떤가요? 민주당을 볼 때 마땅히 다른 대안이 솔직히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으로는, 어쩔 수 없는 후보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동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좀 이상한 형태가 될 수 있는 게, 중동옹진에서 동구를 빼가면 그렇죠. 내가 여태까지 정치를 했던 지역에 인지도가 기반이, 그나마 있는 지역이 떨어져 나가는 불리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변수가 또 생겼어요. 지난번에 동구 수소발전소 논의가 됐을 때 우리 조택상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안 해서 동구 쪽에서 또 주민들이 별로 불만이 좀 많아졌었어요. 그렇군요. 이제 그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옹진에서
진짜 중요한 변수는 옹진군수와 중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됐습니다. 네. 자,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이 조택상 후보가 완전히 불리하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그 조택상 후보는 지금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고군분투를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유리하게 생각을 해보면 네. 현재 그 보수당이 보수적 이 정당이 통합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그렇죠. 단계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중구, 동구, 옹진군에서는 이 보수 측이 분열하면 항상 그 민주당이 그 거의 승리하는 그런 구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 나름대로 유리할 수가 있고 또 한 점은 뭐냐면 이 지방선거에서 이 압도적 승리한 정당은 그 다음에 총선에서는 또 불리하게 또 이게 패배하는 네. 이 그런 성향을 우리 유권자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이번에 특히 그 중구동구 옹진군에서 민주당의 그 선택은 조금 불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조택상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구 재확정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유불리가 심하게 이 좌우될 수 있는 후보이기도 하다. 예. 또 한편으로는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수통합이 결국 불발됐을 때는 또 한번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 예. 하지만 이 중동 온진 정체적인 이 보수 텃밭인 상황에서는 이 악조건이긴 하다. 예, 이렇게 예. 총평을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외에도 이 추가로 이 예비 후보로 이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유권자들의 이 목소리가 조금 요구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의원님께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여기는 뭐 워낙 강자들이 소위 텃밭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이 소위 뭐라나 텃세 같은 그 분들이 계속 꾸준히 이제 지역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예비 후보로 오고 싶어도 힘들 상황이다. 전 자신이 없어서 다 이렇게 회피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눈에 띄는 분들은 없습니다. 예, 새로운 인물에게는 굉장히 험지인 지역구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한국당에서 내부적으로는 유정복 전 시장을 그쪽에 고민도 해봤고 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오히려 저희 정의당의 안재용 후보가 이렇게 정의당 쪽에서는 후보를 내겠다 이랬는데 네. 조택상 후보가 사실은 정의당 출신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 정리를 또 어떻게 할지 그 부분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구, 동구, 강화, 옹진 지역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지 우리 의원님께 먼저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수 성향의 이제 지역으로 이제 규정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가 한 4월 15일까지 며칠 남았죠? 70여일 남았죠. 70여일 남았는데 이제 거의 그 선거 판세는 70여일 이전에는 사실 제대로 이렇게 눈에 띄질 않습니다. 이 보통 선거는 이 후보 등록한 이후에 한 일주일 지나서 이제 그 흐름들이 이제 유권자들도 좀 체감을 하고 그렇죠. 여론조사의 지표도 정확하게 드러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부 다 안개 속에 안개 있다고 속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 총평을 하실 수 있을까요? 중동 강화 옹진에서 첫 번째 볼거리는 노련한 내공이 있는 우리 한상수 네. 의원이냐 아니면 젊고 패기 있는 배준영 후보냐 한국당 내부에서 먼저 한번 둘의 싸움을 볼만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택상 후보냐 아니면 지금 지난 선거에서 옹진군수와 중구청장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니면 전략공천을 한번 해볼 것이냐 하는 고민 이런 점들을 좀 보면 선거 이 중동 옹진의 선거 모양을 잘 보시고 또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이 보수통합이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뭐 어떤 후보가 네. 이 야권의 이 후보로 나올지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조택상 후보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네 이렇게 한번 총평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뭐 지난 총선 당시 우열을 점치기 힘든 혼전의 양상을 보였던 중동 강화 옹진 선거구를 오늘 살펴봤는데요. 두 분 다시 한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총선 특집 시사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마라톤 축제. 제20회 인천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문학경기장을 출발해 송도국제도시 일원을 달리는 최적의 코스. 5km에서 하프 코스까지 선착순 2만 명을 모집하며 접수는 3월 11일까지 전화 및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20회 인천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